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약수능 문술 국어문항분석대학교 상명대학교입니다. 우선은 상명대학교 약수능 문술 문항에 대한 좀 전체적인 특징은 A형하고 B형이 존재합니다. A형하고 이렇게 B형. 그래서 각각 A형, B형의 인문계는 각각 8문항, 그리고 자연계열의 A형, B형은 각각 2문항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각 형태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의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지라고 보시면 좀 안 된다. 우선은 상명대학교가 이제 재작년이죠. 2025 이제 수시 전형 때부터 약수론 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항에 대한 어떤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거는 2개년치 25, 26학년도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25, 26학년도에 냈었던 다양한 문제의 어떤 유형들을 좀 더 섞어가지고 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경향성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25학년도부터 한번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인문계열 A형하고 B형으로 좀 분류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을 보시면 전체 8문항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른바 오류 찾기 그리고 이제 빈칸, 주로 빈칸 관련 문제들이 무려 A형 같은 경우에는 5문항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빈칸 찾기 문제였다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에 반해 B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문항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빈칸 찾기 관련 문제는 2문제 정도, 그리고 오류 2개 정도. 여기에 지금 A형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뭐 표 매칭, 아니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률, 이런 것들, 뭐 시어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 A형과 B형을 보시면 좀 문항의 좀 유형들이 좀 굉장히 좀 상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시문들의 내용도 겹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26학년도에 대한 A형하고 B형을 보시면 26학년도의 A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칸 문제가 실제적으로 네문항, 거기에 이제 시어 관련 문제 한 문항,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변동명 이제 한 문제. 반면 B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칸 문제가 무려 5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형도 4문항이면 절반이긴 한데 B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문항, 거기에 이제 구절 같은 거 이런 문항들이 있고 매칭하고 수정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좀 공통적으로 한 문항씩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럼 25학년도, 26학년도를 봤을 때 일단 가장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빈칸 추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류 찾기 혹은 이제 수정해서 이제 답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 그 다음으로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형을 같이 한번 다 묶어서 한번 봤습니다. 이제 자연계열 25년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치 찾기나 빈칸, 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아니면 빈칸, 그리고 이제 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형 분류랑 오류, 26년에 오류하고 유형 분류. 그러니까 25학년도에는 지금 봤을 때 빈칸 찾기 문제로 중심을 냈다라고 하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은 빈칸 찾기는 없이 오류하고 유형 분류하는 문항. 이런 식으로 좀 매년 약간씩 패턴들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올해 27 이제 약수론 운술에서는 어떤 문항 패턴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실제로 상명대학교를 만약 준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25, 26 이 두 개 학년도에서 출제되고 있는 패턴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지만 올해 좀 대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 영역 기준에서는 이제 독서가 가장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 의외로 문법 파트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6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물이 5문항이고 생각보다 문학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4문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서하고 언매라고 하는 파트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야지만 상명대학교 약수론 운술은 좀 무난하게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굉장히 양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는 문제의 비중이 실제로 내는 문제의 비중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문학 이해껏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문학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독서, 언매, 그리고 화작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짧은 시간에 상명대 약술 논술을 준비하는데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좀 그런 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빈칸 추론형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되 보기에 있는 표 또는 문장의 빈칸을 한 3개에서 6개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어구 자체를 제시문에 있는 그 어구를 그대로 찾아 쓰는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오류 찾는 거 혹은 이제 수정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상명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출연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도 워낙 많이 내는데 이 오류찾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자주 보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본문하고 불일치하는 이제 보기 내용들을 찾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불일치하는 오류를 찾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한두 문항 정도는 A, B형 둘 다 상관없이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무조건 내기 때문에 인문계열 지원자 입장에서는 오류 찾기는 좀 필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감상 혹은 이제 정서 표현하는 거죠. 이건 대부분 시죠, 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어나 구절을 본문에서 찾는 유형의 형태 문제입니다. 이것도 25, 26학년도에서 거의 매번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도 최소 한 문제 정도는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첫, 끝, 어절. 요게 원래 가천대학교의 시그니처인데, 최근 다른 학교들도 조금 따갖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에 첫 어절, 끝 어절을 쓰는 형태죠. 최근에는 단순하게 첫 어절, 끝 어절만 쓰는 것 뿐만 아니라 1, 2, 3, 4라고 해서 학장에서 두 문장 세트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 예시 25학년도 인문계 A 1번 문항이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천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문법 파트죠. 운문 변동, 뭐 발음 규정 적용 같은 경우. 요거는 26학년도에 자연계에서 이 형태의 문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도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운문 변동 관련되어 있는 학습을 꼭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 인문계 A에서는 이제 모음의 음운 변동, 요런 게 이제 한 문항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음운 변동에서 좀 교체, 탈락, 첨가, 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개념어 표 이제 매칭형 문제들 있죠. 표의 빈칸에 개념어나 기호를 이제 채워놓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자음, 모음, 체계 변화, 중세 국어의 높임공, 중세 국어의 높임법, 요런 거와 요런 부분에서의 이제 표 형태 제시문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요거는 문법 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파트 학습을 일정 이상은 꼭 하셔야 된다. 이거 이외에는 이제 기타 유형입니다. 자주 보긴, 이거 이외에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형들은 기타 유형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2개년치 시험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 정도씩만 조금 나왔었던 특이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소문항 분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한 지문을 3-1, 3-2, 3-3으로 나누어서 이제 분할해 갖고 이제 찾아내는 그런 식의 이제 세분화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은 보기 삽입 위치 찾기형. 그래서 보기가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는 유형의 문제. 다의어의 문맥 의미 찾기형. 이건 자연계열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제시된 단어와 문맥적 의미가 매우 유사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2개 정도 고르는 유형. 이게 이제 상명대에서만 좀 볼 수 있는 좀 특이점이긴 한데, 올해도 또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명대학교 기출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최소한 동해 문제는 3회독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25에서 26학년도의 변화 추이라고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5, 26학년도를 합쳐서 내는 문제 패턴이 나올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27은 홀수회와 같은 형태의 패턴을 낼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변화의 추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운 발음 규정 출제나 소문항 분할형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반대로 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운 발음 그리고 소문항 같은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의 패턴들이 조금 더 추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빈칸하고 이제 오류찾기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좀 느낌이에요. 원래는 한 문항씩 내고 있었는데 뭐 자연계열까지 오류찾기는 확대되고 있고, 빈칸 수는 지금 확실하게 대략적으로 1개 정도 문항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운 발음 규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문항을 좀 많이 내서 자연계열에서는 이게 좀 필수 조건처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25보단 26학년도에 조금 더 문항의 패턴이 다양해졌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항목들에 대한 문항들이 조금 더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채점 기준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문 규범에서 한글 맞춤법 있죠? 오자나 탈자 나오면 바로 오답입니다. 순서 규정 같은 경우에 매우 엄격하게 순서 무관으로 명시가 없으면 무조건 순서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트형 채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확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호, 수정 내용 모두 정확하게. 만약에 기호만 쓴다. 그럼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답을 쓰실 때 정확한 이 채점 기준에 무조건 맞춰서 써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어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채점 기준 못 맞춰갖고 아예 점수를 통으로 날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답을 쓸 때는 채점 기준에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 대비 전략으로는 사문화의 구조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A형, B형이라고는 두 가지 형태의 유형들을 맞춰서 A형, B형에 맞춰서 기출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래도 조금 부담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이계년치에 지금 8문항씩 4가지 유형이니까요. 인문계열 기준하면 이제 32문항 정도. 그거를 이제 한 3회독에서 4회독 한다라고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8문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8문항에 대한 이제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제시문 분석 이런 것들을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5회독 이상. 그러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고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EBS 연계학습이니까 수특, 수능 완성이 무조건 필수 1차입니다. 여기에 제시문이 등장하는 단원들을 좀 표시해서 반복 학습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오류 찾기 같은 형태들이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본문과 보기를 1대1로 대조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문항들도 무조건 다 맞춰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6년부터 이제 의문, 그리고 중세국어 비중이 등장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좀 필수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상명대학교에 대한 이제 국어 문항에 대한 유형과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명대학교에서 주로 자주 내는 뭐 빈칸 추론이나 오류 찾기 이런 문제 유형들은 좀 정확하게 좀 학습들을 많이 해주시고 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새롭게 좀 등장한 문법 비중 파트가 이제 뚜렷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인문계열도 최소한 A형, B형에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은 내려고 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지만 약수능 문술은 뭐 교과서에서 나온다, 뭐 어디서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특 수능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수특과 수능 완성에 있는 제시문들 예, 다양한 작품들은 최소한 한 번은 싹 훑어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훑어보시고 상명대학교 문제 유형 패턴에 좀 대입하는 그런 조금 더 전략적인 학습을 하시면 올해 상명대학교 약수능 문술 준비하시는 우리 특히 인천에 있는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N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저희 연세탐구학원은 지금 올해 7월 20일부터 약수령 문술 대비반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인천에서 약수령 문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변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연세탐구학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예,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자 혹은 직접적인 통화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약수령 논술에 대한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를보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대학교 약수령 논술 국어 문항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